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신병원과 정신병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동생을 초대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많은 동생입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 네, 심리치료사 수련 과정 중에 정신병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흔히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그런 정신병리들을 어떤 양상을 띠는지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개인 정신병원에서 미술치료사를 구한다 이런 공지가 떠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죠.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 내가 너무 우울한 것 같다,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보통 정신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입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정신병원에 갔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요양병원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사회라고 할까요? 거기 입원해 계신 분들은 자살의 위험이 있다든지 가정과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드시거나 응급이신 분들, 왜냐면 폐쇄병동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병명으로는 정신분열이라고 불렀었던 조현병, 망상장애이신 분들, 그리고 청소년은 수면장애 이런 분도 있었고, 조울증, 알코올 중독 같은 어떤 중독에 관련된 분들도 있었고, 치매 분들 입원해 계셨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정신병원이 좀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어떤 드라마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김수현 보호사로 나오는데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쵸. 혹시 그런 보호사분을 보셨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진짜 참 좋았을 텐데.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 보호사분들, 원래는 그 드라마 보기 전에는 아마 보호사라는 직업이 맞아요.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정신병동에서는 그 보호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었던 정신병원에는 40대 정도의 보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팀장님 같은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키는 좀 작으셨지만 체구가 헬스 트레이너처럼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젊은 한 20대 이런 보호사님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보호사님들이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사실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제가 1년 동안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병원이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한없이 평화롭다가 한번 일이 터지면은 굉장히 막 크게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액팅아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액팅아웃이요? 네. 그게 뭐예요?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울증은 들어봤어요. 근데 조울증이라는 경우는요, 우울할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막 드러나진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확 떠서 이제 조증 상태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지금도 액세서리를 잘 하지 않는데 계기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출산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신병원에 가면서예요.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는 분명히 굉장히 우울하셔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큐빅으로 된 머리띠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증 상태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셨는데 저한테 어머 선생님 머리띠가 너무 이뻐요 그러는데, 순식간에 진짜 저기 끝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리띠를 가져가셔서 머리에 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알이 막 안 보일 정도로. 조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시나 봐요. 네, 그게 진짜 우리가 막 나도 조울증인 것 같아 막 좋았다 나빴다 막 들떴다 막 그 정도의 입원하실 정도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신 거예요.
예,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고 또 이제 이런 일도 있다고요. 이건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바깥에서 조증 상태이실 때 사고를 많이 치신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큰 계약을 갑자기 막 이렇게 성사해 버린다든지 너무 비싼 물건을 막 산다든지 예, 그런 이제 사고를 치시는 거죠. 그게 조울증인 상태에서 조증일 때 항상 그렇게 큰 일이 발생이 돼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도 평소 때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막 흥분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세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말리는데 일반 그 보호사님들이 힘이 없다면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호사님들이 되게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힘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직업이네요. 예, 체력도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막 얼굴만 잘생기고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사람 여기 왜 입원해 있지? 굉장히 멀쩡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병명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병명이 알코올 중독이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술을 안 드시면은 그냥 평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미술 치료 이렇게 집단으로 진행을 할 때 거의 이제 대장 역할, 반장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 막 지적하시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사람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지적하고 반장처럼. 네, 그래서 이런 심리가 있으신 거죠.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입원을 하셨는지 알겠다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이 퇴원을 하셨는지 뭐 외출을 하셨는지 2주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치료를 진행하는 중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양쪽에 보호사님들에게 부축을 당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거의 걸음도 못 걸으시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는 피가 철철 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마 술을 드시고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땅에 갈렸다거나 하나? 막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부축을 당해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알코올 중독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술 먹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잘 이제 기억도 못 하시고 또 이제 한 번 드시면 끝까지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일으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병원에서는 거의 조현병 환자가 많았었어요. 네. 조현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조현병이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흔히 스키조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정신분열, 그러니까 조현병, 이제 최근에는 조현병이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그 조현병 환자는 특별한 이게 딱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 환청, 환시, 이런 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숨쉬를 진행하다가 어떤 분이 계속 저기를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누가 서 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 보이냐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례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대학 교수신데 그분은 관리를 하시면서 교수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프의 또 이렇게 사랑으로 관리를 같이 이제 해주셔서 또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도 그 조현병 환자들 무조건 다 입원해야 된다든지 막 되게 위험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당뇨병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일반적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주변에서 공황장애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조현병은 좀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둘 차이점이 있나요? 대구 지하철 그 네. 불 사건 기억나세요? 그쵸. 근데 그분이 조현병으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뭐 묻지마 폭행? 그때도 그거 물어보니까 옆에서 때려 죽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조현병이었는데 어머님이 계속 약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셨는데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요즘에 이제 많이 맞아요. 예, 참 많이 얘기가 나오고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조현병이랑 공황장애는 완전히 좀 다르죠. 음. 어떻게 다르냐? 공황장애는 그런 환청하시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냐 하면 혹시 긴장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세요? 좀 몸이 좀 경직되는 것 같고 식은땀이 좀 나면서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게 배가 막 아프고 네. 좀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면 긴장할 때는 언제예요? 뭐 면접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시합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좀 처음 만나는 자리 아, 그럴 때 좀 긴장을 그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일들이 딱 해소가 됐다. 그러면 그 증상들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보통의 평균적인 음. 긴장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아. 근데 이 공황 장애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긴장할 상황이 없는데도 갑자기 막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득. 그냥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고 면접을 뭐 기다리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일어나는데 긴장의 상태가 아까 그 면접 볼 때 뭐 누구를 뭐 처음 만날 때 네. 뭐 경기 전에 직전에 그런 일어나는 긴장의 증상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그렇게 너무 심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정도로 심하면요 호흡이 막 이렇게 멈춰지기도 해요. 숨을 못 쉬게 되기도 하고. 과호흡이 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관리가 안 되면은 기절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심하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씩 공황장애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요. 공황장애는 불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 그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 조현병은 또 다른 스펙트럼 안에 있거든요. 다른 거구나 완전.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황장애 요즘 연예인들 맞아요. 특히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토크쇼를 보게 되면은 뭐 정영돈 씨도 그렇고 이경규 씨도 그렇고 요즘에는 또 가수 현아 씨도 좀 공황이 있어서 힘들었다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김구라 씨가 네. 본인이 아는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빨리 낫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정신병원에서는 어떤 약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어떤 약을 처방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